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동, 인화동, 평화동, 중앙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위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정원율 시장님과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아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체전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히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준영 의원님께서 또 이런 모두 발언을 드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 역사적인 전국체전 저희 익산에서 개최하는데 모든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이렇게 그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마무리를 잘 해주셔서 우리 전국체전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찌됐든 큰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익산시가 한 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소망합니다. 예, 저도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 행사장 같은 곳을 잘 챙기시고 자주 다니십니다. 조금 줄이시고 익산시의 미래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쓰레기 봉투 가격 민원들 받아보셨죠? 예. 그거 좀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 내용 보고 못 받았나요? 지금 내년도 1월부터 이제 우리도 인접지역하고 수준을 이제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예. 의회에서 아마 조만간 도와주실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동안 쓰레기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올렸는데 그게 지난 선거 때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꼭 다 인접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좀 인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익산시 시내버스 환승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7월 30일 날에 이 자리에서 시내버스 환승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개선을 했어요. 원상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표현 중에 원상 회복을 7대를 했다고 그랬죠? 14대 중에 9대를 9대를 원상 회복했다고요? 예. 제가 보고를 받기는 7대 정도를 원상 회복이 아니고 구시장과 남부시장을 통과해서 익산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중앙시장까지 거쳐서요. 예. 이게 원상 회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김제나 대하 방면에서 오던 차가 과거에는 원대도 가고 영등동도 갔습니다. 예. 이제 아셨죠? 원상 회복하고는 거리가 멀고 뭐 동료 의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7월 15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얘기했듯이 보도자료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환승체계를 도입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진행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뒤늦게 반성을 하고 계속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제 백구나 대하 쪽 사람들은 생활권이 익산입니다. 우리 경제도 가뜩이나 어렵습니다. 아마 장보기 행사 때 가서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구시장 남부시장에서는 오던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다. 지금도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환원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원상대로 가는데 버스에 증차가 없이는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지적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상대로 가려면은 저희가 추가로 증차를 해야 되고 증차하려면 이제 보조금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의회하고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하셔가지고 증차만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환승으로 차를 9대나 돌려놨거든요. 지간선제로 3대, 환승에 6대. 그래서 9대를 그 지역에서 뺐어요, 차를. 근데 이제 사실 그 얘기까지 저희들이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근본적인 우리 시각은 뭔 거니? 평상시에 차량에 탑승하는 인원이 너무나 적다 보니까 이것은 예산 낭비가 심하다. 이것을 좀 조정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까지는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그 문제도 사실 우리 무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 뭐 세대쯤 증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에 더 투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감사 과정에서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해달라. 일단 아쉬운 대로 터미널에 환승하는 곳에 노약자들을 위해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익요원 2명을 2명을 지금 배치를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배치할 것인지 한 것인지는 확인해 그렇지 보겠습니다. 않습니다.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배치를 한 게 아니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하겠다. 배치했다는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요구를 하겠다. 교통행정과에서 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을.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 배치가 시행되도록 제가 바로 그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인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그렇죠. 또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셔가지고 몇 번이나 정기 인사를 했습니까? 지금 정기 인사는 5번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수시 인사가 좀 있어서 이제 카운트 방법에 대해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8번 내지 9번 총 인사는 이제 그런 정도 했죠? 정기 인사는 5번 했습니다. 그 우리 인사표를 보면 왜 하멜 출장소장님이 아직도 공석입니까? 조만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자리를 비울 때는 그래도 좀 업무 비중이 좀 덜한데 시정에 영향을 덜 줄 때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멜 출장소장님 공석 기간이 사실 그동안 많았어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하멜 출장소 북부권도 잘 챙기시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는 것 같아요. 하루빨리 임용해 주시고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 문제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27조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부할 수 있다. 그리고 필수 보직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필수 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또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를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못 박아져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못 박아져 있는데 우리 시의 인사를 보면 직급과 직종을 맞지 않게 인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 경우가 좀 상당히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흔히 그것을 직렬 불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장님, 그게 도감사 지적에도 받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뭐 그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전라북도 17년도 12월에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났습니다. 시정해라,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지금도 이 직렬 불부합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좀 드릴까요? 사실 이제 행정은 동태적으로 막
급변하고 있거든요. 예. 인사 관련 규정이 사실은 그 행정 변화상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 보면은 먼저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고 규정이 뒤따라 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인사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인사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정을 따르다 보면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은 지켜야 된다는 그 원칙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네, 저도 이 인사를 하다가 보면 자리를 배치를 하다가 보면 애로사항이 있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법령과 규정은 지켜야 된다. 예, 예. 아니 어떻게 공무원들이 법을 안 지키고 시민들에게 법령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인사 관련 그래서 규정의 특수성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가 어기는 게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전부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습니다. 동의합니까? 예, 지금 아니 행정을 잘 하시는 우리 시장님께서 저는 놀랐어요. 이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행정을 잘 하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배짱이 대단하구나. 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기고 그 숫자가요. 재밌는 것은 정부 제한기간 위반 사항이 숫자가 늘어납니다. 줄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재직 기간이 제일 많습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그 정부 재직 기간이 사실은 본래 2년으로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서 현재는 1년 6개월로 이제 수정이 됐죠. 아니요. 네. 임용령에 네. 이게 이 임용령에는 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이게 18년 3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예, 예. 올해 3월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임용령에는 그래요. 그 공무원법에는 1년 6개월, 예. 그다음에 뭐 복지직이나 이런 건 2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임용령에는 예. 2년으로 못 박아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것은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장기간 오래 근무하도록 하는 취지가 이제 법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자료에 따라서 보면은 또 반대 경우가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탄력적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정부 제한 기간이 이제 오래 있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더 편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예, 그 인정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예. 오래 있으라고 하는 게 예. 무슨 5년씩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2017년만 네. 어차피 감사를 했으니까 예로 들겠습니다. 6개월 미만이요. 60명이나 됩니다. 시장님 6개월 내에 업무 파악하고 조직 파악해서 장악할 수 있습니까? 하지도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이 60명이라는 숫자가 2017년도에만 6개월 미만에 이동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는 200명대입니다. 2015, 16. 네. 근데 16년도도 늘었어요. 근데 17년도가 300명대로 이 정보 제한 기간을 어긴 경우가 숫자가 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시장님, 정원율 시장님이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배짱이 대단하시다. 하여튼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발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셨으니까 좀 시정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예. 뭐 적재적소에 동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렬도 안 맞는데 뭔 적재적소입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무보직 6급을 채용하지요. 예. 몇 명쯤 채용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장님이 지금 채용한 숫자가? 무보직 6급 그 계약직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계약직은 저희가 굉장히 숫자가 적습니다. 아, 좋아요. 예, 그 예. 뭐 제가 숫자는 그러면 적다고 하니까. 예. 시장님 9급에서 6급까지 진급을 하는데 몇 년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네, 9급에서 6급으로 갈 때. 예. 뭐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예.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30년까지는 안 가는 것 같고요. 뭐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임기제 공무원을 그 6급 보직에 임명할 때입니다. 계장 보급에 보직에.
그 6급 임기제 채용해가지고 의회에서 6급 보직을 맡고 있는데 우리 시의 무부직들이 그 밑으로 갑니다. 우리 시의 무부직 6급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뭐 한 2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예. 지금. 예.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죠. 예. 그런데 보직이 없어서 그분들 그 나이도 서우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보직계장으로 오고 자기네들이 무보직으로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심정을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그 김순영 의원님, 우리 공무원들 정말 마음을 배려주는 그 심정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저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는 게 우리 익산시 같이 외부에서 그저 개방직, 계약직으로 이렇게 임명 적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도청 같은 경우는 국장도 이렇게 개방직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장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은 물론이고 계장들 지금 한두 명 임명해 놓으니까지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예. 물론 알겠습니다. 그 뜻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저도 시장의 뜻을 알겠어요. 예, 예.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부분 저도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공직의 기강도 잡고 공직의 바람도 불어넣을 수 있어요. 그죠? 긴장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은 전문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민간분 전문가들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분야는 인정은 나는 전문가들 저희도 영입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가 외부 조사기관에서 나오는 점수는 높습니다. 내부 점수들이 낮아요. 알고 계시죠? 예, 예. 이러한 이유들도 있다. 인사에 대한 불만. 불만이죠. 그렇죠. 예. 그죠? 예.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얘기했듯이 인사는 만사입니다. 앞으로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조직 신설을 요구할 당시가 올해 초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공공청사 추진팀이 4월 13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현재까지 한 일을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팀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이제 갈수록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우리가 시민들 의견 수렴하는 거, 그래서 청사를 어느 규모로 무슨 시설을 들 것인가 이제 이런 거 중심으로 저희들이 청사 건립 기본 방향 수립하는데 참고되는 이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나 LH하고 이제 협상하는 국면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3월달에 용역을 발주를 했고 국토부도 6월달에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협상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 의견을 반영하면은 이미 때가 늦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역하는 과정에 수시로 협의를 해서 제 의견을 그것다 지금 반영하고 있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예. 우리가 공공청사 리뉴얼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혹시 시장님의 판단에 제가 판단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시장님이 늘 얘기했듯이 우리 시의 재산을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을 충당한다. 혹시 그 개발 이익금이 어느 정도나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리뉴얼 사업의 기본 취지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짧게 좀 해주세요. 우리 그 공공 노후청사들 대부분 보면은 토지 이용을 고유율로 못하고 저유율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업지역이면은 용적률을 900%까지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100%, 200% 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그 재산 가치를 높여서 그 수익으로 청사 짓는 그 사업이 바로 리뉴얼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액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래도 익산시 수장은 감을 어느 정도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액수는 이제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우선 순수하게 우리 여기 상업지역으로 보고 그러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계속 청사하고 그다음에 그 민간 수익세를 같이 넣었을 때 한 600억 이상 수익이 나는 걸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지금 예를 알겠어요. 들면은 제가 그것을 예.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한 600억 정도의 수익을 서초구청 같은 예측하고 있다. 경우는 한 2천억 이상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고 네. 남대문 경찰서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내외로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는 거기는- 서울이란 말이에요. 아 맞아요. 우리는 거기 이제 서울이에요. 지방이고, 예. 네. 그래, 아니 제가 조금만 설명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청사 안에 복합 건물로 민간 수익세를 같이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20층, 30층 이제 위에 올라가잖아요. 예, 시청 예, 위에. 예. 그러면 시청하고 같이 그 혼잡하니까 저희는 그 수익을 좀 양보하더라도 포기하더라도 일단 그 수익 시설은 부경찰서나 상하수도 본부자를 집어넣고 여기는 순수하게 청사만 지차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지 수익성만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시장님 알으니까 예. 시간이 없어요. 네. 그 내용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수익금이 어느 정도나 충당을 할 수 있을까? 휴대를 했을 때 한 600억 정도 지금 나름대로 판단한다. 휴대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현실성이 없는 대안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상업시설하고 시청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고층 건물, 복합 건물로 들어가야 되고. 아 그건 이제 또 리뉴얼 사업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리뉴얼 사업 취지가 그겁니다, 본래. 아니 이게 네. 지금 우리 시의 계획은 네. 다른 곳 구경찰서나 그렇죠. 상하수 사업단을 네. 재개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개발하겠다.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지 이 자리에다가 네. 뭐 민간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도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 나머지 부분들을 개발했을 때 얼마나 시장님이 판단하고 계신가 제가 그것만 저는 짧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600억 정도의 최대치로. 아니 여기에다가 졌을 때 복합 건물로 현청사에다가. 근데 그건 계획이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론적으로 그런데 아니 이론을 네, 얘기하는 게 말씀드릴게요. 응. 지금 앞으로 우리가 지금 청사 규모나 청사에 무슨 세를 넣을 것이냐 안 정해졌죠. 네.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좋아요. 지금부터 우리가 맞아요. 수렴하고 있지 달라지는데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님 지금 생각이 네. 이쪽에 민간 부분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하려고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 대안으로 좀 추진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시면 안 되고 여기를 이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 청사로만 지려고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여기를 개발했을 때 예를 아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여기에는 이론적으로- 그런 민간 부분을 넣지 않는데 예. 왜 자꾸 여기를 개발할 때 얘기를 예로 들으면 그러니까 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좀 결산을 우리 시가 했으니까 좀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 시 2017년도 저희들이 이번 회기 때 결산을 했습니다. 17년도 총 2월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년도에 한 순세계 잉여금이 한 577억 나온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2월금을 제가 물었습니다. 2월액. 2월액은 우리 예산 활용으로는 그게 지금 뭘 여쭤보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월액은 예,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아,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시의 17년도 2월액이 1914억입니다. 무려 2천억 가까운 돈이 2월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도 일정 부분 사고 2월이나 계속비 2월은 동의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출 원인 행위를 했어요. 사고 2월과 계속비 사업은. 근데 명시 2월이 1338억입니다. 적어도 시장님은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시장님이 추진하려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벌릴 수 있는 예산 돈이 얼마가 있는지 예. 행정을 잘 하시니까 예. 그걸 아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아까 2월에 순수 잉여금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577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17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577억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 순세계 잉여금이 577억이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재정의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님 동의 아닙니까? 재정의 여유가 꽤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제가 쪼들리는 네, 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 시가 결코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예.
순세계 잉여금을 570억을 냅니다. 사실은 저 같으면 유람도이지만 내가 시장이라면 헐릴 이 577억을 가지고 17년도에 벌릴 수 있었던데 못 벌린 거지 않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었는데 못 쓴 거예요. 그 순세계 잉여금이 왜 발생하는지 정확히 아세요? 압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예, 예. 합리적이지 않다.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전직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방재정법 예산의 편성을 하는 경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 없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집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검사위원들이 써놨어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사실 완충 장치거든요. 우리가 세입을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행자부에서 세계 잉여금 세입 추계 공식을 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연도 중에 우리가 추계한 만큼 수입이 안 돌아버리면은 네. 완전히 중단돼 버죠 그 시장 운영이.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남게끔 하도록 그 세계 잉여금 예산 추계 공식을 주는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든지 간에 이 정도 그 세계 잉여금 거의 발생을 합니다. 근데 금년도에 좀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는 400억, 작년도 이전에 400억대 했다가 예. 금년도에 좀 많이 그래요. 발생을 했죠. 이게 많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은 맞으신데 세입 추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또 애로점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니 그 내용을 제가 이 뭐 순세계 잉여금이 영원 만들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이 577억이면 상당 부분도 우리 시가 운용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은 매년 물려가는 돈이거든요. 매년 물려가는 돈이지 올해 1년도에 끝낸다면 이 돈 다 써버리면 되는데 이 돈이 매년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13년도에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 되고. 다만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그렇습니다. 절대액이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15년도, 16년도보다 150억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렇지, 그 부분이 문제인 그래서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150억이면 아까 농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엄청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왜 이쪽 2월에 가고 순세계 잉여금을 하느냐. 시장이 우리 시에는 많은 조례가 있죠. 예. 조례는 지키라고 있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습니까? 지켜야죠. 예. 우리 시에 청사권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예. 시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청사권리 부분 조례가 있어요. 예. 거기에 제3조를 보면 청사권리기금 조성은 이 순세계 잉여금 부분이 나옵니다. 일반 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의 5%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예. 17년도 결산을 했으니까 17년도에 적립했습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하고 좀 적립했냐고요. 17년도는 안 했죠. 예. 안 했지 않습니까? 18년도에는 했습니까? 18년도는 이제 금년도에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건 19년도 예산이고 17년도에도 안 했어요. 18년도에도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두 해를 했으면 한 50억은 적립이 됐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안 한 이유를 좀 설명드릴게요. 아니 이유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안 할 수밖에 없었다니까 이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면 시장님 법률이 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유가 있으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이제 청사 방향이 잡혔으니까 과거에 몇 년 동안 정립 못한 것을 이번에 한 몫에 다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한 이유는 자 세계 잉여금의 5%를 하면은 많아야 20억, 25억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사 치려면 500억 잡아도 청사 치려면 20년 후에나 가능해요. 예. 나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이건 답이 아니다. 이 재정사업 말고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겠다 싶어서 저는 다른 방식에 치중했던 것이지, 만약에 말씀하셨던 대로 청사기금 적립해가지고 우리 저축해서 진다면은 그 2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래서 결국 국가 공모 사업을 찾게 된 것이고, 국가 공모 사업으로서 이제 우리 재정 부담이 확 줄어들었으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청사 적립 기금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기금으로 다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과거 3년 동안 모든 것을 소급해서 전부 다 저희들이 적립을 할 겁니다. 그 제가 시장님 논리에 동의를 못하는 게, 네. 아까 한 뭐 20몇 억을 아주 쉽게 보는데 지금 우리 청사 건립기금이 3억 있어요. 예, 예. 근데 20몇 억도 쉽게 보시는데 제가 동의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해서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써도 50억인데 시장님 그것을 묶어서 지금 100억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예, 예. 시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2천억 들어가면 그런 식으로 지면 아니 100억을 적립하면 뭐합니까? 10년 걸리네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례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이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지금이라도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럼 지금이라도 저희가 그걸 존중하겠습니다. 존중을 하고, 어차피 이제 청사 기금으로도 충분히 청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 혹시 그 담당 부서에서 자료 받은 거 계시죠?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우리 시가 새만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2만 500세대에 금액이 2,437억이나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이게 하수관거 사업 보면 또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결국은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접 그 오물을 빼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했는데 이 또 많은 세대수를 했어요. 2005년도부터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시장님. 근데 주연동 마동 지역에 2005년도 최초에 한 사업이 있어요. 645세대가 거주하는 곳에. 예. 근데 여기에는 재밌어요. 다른 지역은 다 설치 완료한 세대수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없어요. 혹시 이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일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우수관 연결을 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 결국 마동 주연동의 645세대가 연결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왜 이때 연결 공사를 안 한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에 연결 공사는 그 국비 지원이 이제 안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용가들이 다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그 국고 보조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한 180억 정도 저희들이 그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3개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마무리 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꾸준히 담당 부서에 제기를 했었어요. 의원이 되고부터. 이게 재밌습니다. 어느 도로를 가보면 09년도 BTL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소방도로 하나를 두고 이쪽 지역은 09년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13년도에. 근데 정화조를 다 폐쇄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소방도로 한쪽에는 맞아요. 그 주민들이 그래요. 이거 10년 전에 해놨다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연결이 안 돼 있다고. 09년도 사업은 거기 포함 되도록 돼 있었고 05년도 사업은 제외되도록 돼 있었고. 제가 그 내용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이 그 전에는 수용가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직접 요즘에는 다 연결을 해줍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담당 공무원들이 환경부를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 담당 공무원들 칭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80억 가져오기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의원님도 정말 고맙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일이 연결이 된 집이 있고 안 된 집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정화조를 폐쇄를 못한 가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수도 요금 체계는 시장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그건 생각하세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도시 지역은 하수 처리 구역이라고 해서
어디다 버리든지 간에 결국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농촌 지역은 바로 하천을 막 빼기 때문에 그런 시설 경유를 안 씁니다. 그래서 옛날 농촌 지역은 하수 처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도시 지역은 직접 하수관로 들어가든지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가든지 결국은 모두 하수 처리 시설로 통하도록 됐기 때문에 네. 하수 요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는 별로 동의하기는 싫습니다. 왜 그냐? 정화조를 직접 이미 연결을 한 집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위생공사에 돈을 줘가면서 본인이 합니다. 그런 집과 그냥 이미 뽑아가서 처리를 하는 집과 요금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분을 좀 줘줘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그 부분 시장님 좀 더 알아보세요. 우리 행정 관점에서는 제가 이제 드린 말씀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시민들 입장도 저희가 충분히 그렇죠. 고려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두 집이 바로 붙어 있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정화조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저는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퍼는 겁니다. 돈 개인이 돼서 주민이 돼서 옆집은 정화조 풀 일이 없어요. 근데 하수도 요금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 좀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왕궁 보석 테마 대표 관광지 조성을 우리 전라북도가 지난 2014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도 왕궁 보석박물관 주변을 우리 대표 관광지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아까도 얼뜻 동료 의원님 질의에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원으로 2015년도부터 원래 계획은 2019년도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활용 및 주얼리 콘텐츠 보완을 통해 백제의 멋을 아시아 최고의 보석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내년 내후년 빼고 한 70억 정도는 들 것 같은데 어림잡아서? 어림잡아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지금 현재까지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도비가 많이 했어요. 원래 도비가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37억 5천을 줬습니다. 우리 시비는 12억을 대기로 했는데 8억쯤 편성을 했습니다. 국비가 3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근데 국비는 5억만 왔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먼저 말씀 듣고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서 큰 문제는 이게 도 지적 사항에도 났어요. 사업 변경을 할 때 뭐 이거 안 중요하니까 사업 변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았다. 이거 업무 처리할 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큰 문제는 국비가 33억이 온다라고 우리 의회에 14년도부터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의원들을 약간 저는 좀 속인다. 처음에는 국비 33억, 도비 50억, 시비 12억을 가지고 대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안 오고 있어요. 5억 줘놓고 지금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국비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국고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는 지역발전 특별위라고 해서 지특사업이거든요. 국고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이에요. 지특사업은 매년 배정할 때 매년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금액이고 지특사업은 국고 보조금은 확정된 금액인데 이것은 지특사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가변성 있는 예산이었다. 처음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 그 내용 압니다. 지특사업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어서 보고를 받아서. 근데 문제는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저도 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있을 때 국비 33억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칭찬했습니다. 회의로 가면 보세요. 12억 들여가지고 95억 사업을 한다. 박수 쳐야 할 일 아닙니까?
그 부분 잘 더 검토하셔서 예. 더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의미는 이제 도에서 매년 10억씩 준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더 이제 포인트를 맞추고 있었고. 그래도 도비는 37억 5천이 나왔어요. 예, 근데 국비는 사실은 크게 기대는 안 했던 것인데 앞으로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 확보도록 더 전력 두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이 결코 누구를 나무라기 위한 자리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익산시의 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정하여 더 시민을 위한 발전된 방향으로 발전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과 의가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시민들의 가정에도 기쁨과 건강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저도 시의원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